특히 애정결핍이 있고 애착장애가 있는 사람, 즉 혼란애착, 회피애착, 불안애착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사실 누군가를 만날 때 상대방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상당히 자신이 사랑받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꽂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눈치를 많이 보면서도 상대방에게 주의 집중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거 상대방이 다 느껴요. 우리는 내가 대화하고 있는 그 상대방에게 10분조차도 온전하게 집중해 주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요. 그러면서 이 관계는 쓸데없다, 비상적이다. 본인이 그런 관계를 맺고 있잖아. 진실하지 못한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뭐 마음을 터놓고 싶어요. 집중도 해주지 않는 대상한테 누가 내 속 얘기를 하고 싶고 누가 들어주고 싶겠냔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오따입니다. 쓸데없이 에너지만 뺏는 관계들이 있어요. 되게 피상적이고 겉도는 관계, 비즈니스적인 관계. 그냥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려면 어느 정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얼굴 붉히면서 지낼 수는 없기 때문에 유지하는 그냥 그런 표면적인 관계들도 있게야 있어야죠. 근데 그거는 진정한 나의 인간관계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사회생활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관계를 맺어야 사람이 건강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애착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넓은 사회적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의 조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조건적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떠하든지 내 모습이 어떻든지 그대로 받아주는 굉장히 좋은 관계가 있어야 사람이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한 원숭이를 무리에서 떼어놔서 고립시켜 봤어요. 그랬더니 이 원숭이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중독, 자해 뭐 이런 것들에 빠져 살게 돼요. 원숭이 무리로 다시 돌려보내줬더니 다른 원숭이들을 공격하고 부적절한 행동들을 해요. 계속해서 중독 현상이 일어나고 무리 안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야.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독과 애착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애착을 잘 맺은 사람은 중독에 빠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충동성 조절도 되고 자기 조절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숭이에게 치료사 원숭이를 붙여줘 봤어요. 굉장히 잘 받아주고 옆에 있어주고 돌봐주는 좋은 대상 하나를 붙여줬더니 이 문제의 원숭이가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중독이나 자해 증상을 보이지 않고, 무리를 공격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굉장히 잘 지내는데, 이 치료사 원숭이에게 소진이 일어나서 잠깐 분리시켜줬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예전에 보였던 문제 행동을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나 이 원숭이는 치료사 원숭이가 있어줘야 되냐? 꼭 그렇진 않아요. 너무 짧은 시간 있어줬던 거예요. 이게 몇 개월, 몇 년 이렇게 충분히 있어주면 나중에 치료사 원숭이가 떠나도 이 문제의 원숭이가 괜찮아질 텐데, 이 실험 중에는 그런 기간이 좀 짧았던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문제 행동을 고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나는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왜 이렇게 인생이 공허하고 외롭고, 왜 이렇게 여기 집착하고 중독에 걸려 살아갈까? 이거를 내 의지로 막 고치려고 하는 게 되게 불가능해요. 나를 받아주고 바라봐주고 집중해주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이게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건데, 이거는 뭐 몇 개월 그랬다고 되는 건 아니고 정말 몇 년에 걸쳐서 어떤 대상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으면서 안정적인 어떤 기반을 다지면 이게 서서히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몇 년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관계를 잘 맺어야 건강한 삶을 산다. 관계는 인간에게 치료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인간의 뇌 자체가 사회적인 뇌를 가지고 있어요. 혼자서는 그렇게 막 풍요롭게 살 수가 없도록 창조된 뇌란 말이야. 사회적인 뇌. 근데 내가 그러지 못하다면 뭔가 그 안에 어떤 결핍이 일어나고 두려움과 불안, 그것을 탁 가로막는 어떤 방어 기제가 강하게 작동하는 거고, 그게 정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가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인간에게 일어나는 어떤 심리적 문제나 어려움들은 사랑으로 치료해요. 사랑, 관계로 치료됩니다. 근데 그냥 관계 아니고 되게 건강하고 안전한 애착 관계에 의해서 치료되는 것이고요. 막 표면적으로 넓게 맺는 어떤 표면적 인간관계, 이런 거는 치료에 하등 아무 저기가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어떤 건강한 애착 관계를 맺으려면요, 세 가지를 주의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안전기지가 되어줘야 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러면 안전 애착이 아닌 거예요. 안전기지라는 건 내가 굉장히 힘들고 불안하고 슬프고 괴롭다가도 그것을 딱 만나는 순간, 그곳에 가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것이 안전기지예요. 보통은 어렸을 때 그것이 가정이 돼야 되고 부모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해도 지금이라도 내가 안전기지를 만들면 돼요. 어떤 사람은 독서가 안전기지가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호숫가에 가서 차 한잔 마시는 게 안전기지가 되기도 하고, 뭐 성당이나 교회 또 절에 가는 것이 안전기지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한 관계가 되면 좋아요. 한 사람을 만날 때에 이 사람과 통화를 하면, 이 사람과 카톡을 하면, 또 만나면 마음이 굉장히 편하다,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일방적이면 안 되고 나도 그 사람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줘서 상호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기지가 되어줘야 한다. 그러려면 피곤하게 굴지 말아야겠죠. 귀찮게 하면 안 돼요. 부담스럽게 해서도 안 되고, 적당히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해야 돼요. 시시콜콜 쓸데없는 연예인 얘기, 쇼핑 얘기, 쓸데없는 수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떨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수다 떨면서 시간 아깝다 막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기 때문에 그런 대화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플러스 그런 워밍업 없이도 바로 눈 뜨고 보자마자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속 얘기를 꺼낼 수도 있는, 즉 의미 있는 마음의 대화가 가능한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안전 애착 대상인 거예요. 근데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한 사이라고 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있었던 내 모든 하루 일과와 내가 느꼈던 모든 감정을 자기 전에 통화하면서 2시간씩 수다를 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렇게 하면은 한쪽이 되게 많이 소진돼요. 말하는 쪽은 재밌죠. 듣는 사람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대화를 한다는 건 내 속에 있는 거를 다 꺼내서 감정 쓰레기통처럼 상대방을 대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을 해도 불편하지 않은 사이, 막 떠들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사이, 떠들 수도 있고 침묵할 수도 있고 시덥지 않은 수다를 떨 수도 있고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 그게 안전 대상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어하지 말고 솔직해야겠죠. 그렇게 내가 솔직할 수 있다는 건 상대방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받아주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사실 솔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말하면 저 사람은 날 실망하고 버리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솔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좀 믿음이 쌓이고 일련의 신뢰가 쌓여야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주의 집중하는 관계예요. 특히 애정결핍이 있고 애착장애가 있는 사람, 즉 혼란애착, 회피애착, 불안애착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사실 누군가를 만날 때 상대방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상당히 자신이 사랑받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꽂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눈치를 많이 보면서도 상대방에게 주의 집중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거 상대방이 다 느껴요. 만남 초기에는 굉장히 상대방에게 몰입되어서 상대방에게 주의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결국 내가 사랑받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거든요. 잘 파악을 해야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결국 사랑받는 거니까 굉장히 목적성이 있는 관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좀 힘든 얘기를 할 때 진짜 마음으로 나도 같이 힘들어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옳았구나, 네가 나가 필요하지, 너 힘드니까 잘됐다, 네가 나한테 털어놓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그만큼 의미 있는 대상이 되는 거지 하면서 상대방이 하는 말이 온통 나와 연관돼서 생각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인간이 하루에 10분이라도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해 줄 수 있다면 세상은 정말 아름다워질걸요. 우리는 내가 대화하고 있는 그 상대방에게 10분조차도 온전하게 집중해 주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요. 그러면서 이 관계는 쓸데없다, 피상적이다. 본인이 그런 관계를 맺고 있잖아. 진실하지 못한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뭐 마음을 터놓고 싶어요. 집중도 해주지 않는 대상한테 누가 내 속 얘기를 하고 싶고 누가 들어주고 싶겠냔 말이에요. 애착관계라는 거는 중립이 없어요. 무조건 편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그 사람 편을 들어주면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성찰하지 못해가지고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 수 있는데 그건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편 들어주면 그 사람 마음에 어떤 여유 공간이 생기면서 스스로를 돌아봐요. 말은 피해의식이 있는 것처럼 막 쏟아내고 있어도 사실은 돌아보거든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돌아보고 고치는 건 그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냥 편을 들어줘야 돼요. 우리 애가 그래요. 학교에서 친구한테 놀림을 받았대요. 답답이라고 놀렸대요.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엄마, 친구가 나한테 답답이라고 했어. 그러면 공감이 없는 엄마는 네가 말을 좀 그렇게 알아들어야지.
남이 말을 할 때 좀 집중을 해서 뜻을 좀 생각을 해봐요. 평소에 좀 책도 보고 오늘부터 자기 전에 엄마랑 책 10분씩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애는 자기 편이 없는 거예요. 상당히 외롭고 고립되는 거거든요. 그 사건에 대한 사실과 팩트를 뭐하러 말해요. 걔는 조금 있으면 다 알아요. 저는 바로 승을 내주죠. 일단 표정부터 손도 이렇게 제스처 이렇게 올려줘요. 누가 그랬어? 걔 이름 뭐야? 지가 설명을 잘못해놓고 누구 보고 답답해. 제가 이렇게 하면은요, 애가요 이렇게 쭉 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웃어요. 이렇게 웃다가 그만하면 됐다 뭐 이런 표정으로 흐뭇하게 바라보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또 와서 엄마 걔가 오늘 나한테 또 답답이라 그랬어. 또 야, 걔 뭐야? 엄마 그냥 찾아가서 뭐라고 한 소리 할까 그냥? 이러면 또 씩 웃으면서 오늘도 그만하면 됐어. 지금 그렇게 저를 바라봐요. 그러면 다음에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친구가 또 답답이라고 놀릴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해봐, 어디 해봐. 난 집에 나보다 오바해서 열받아 하는 여자 하나 있거든. 그 여자한테 얘기하면 돼. 얘네들은 계속 놀려도 상관없어. 상처를 덜 받는다 이거예요. 내 편이 있으면요, 열등감을 잘 안 가져요. 수치심도 잘 안 가져요. 적당한 열등감, 적당한 수치심 필요하죠. 근데 병이 될 정도의 어떤 증상적인 그런 열등감, 수치심을 갖지 않고요. 상처도 잘 안 받고요. 자기 수용 굉장히 잘해요. 왜? 내 편이 있거든. 난 든든하거든. 그 여자한테 털어놓으면 되거든. 그런 대상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 애가 잘못될까 걱정하지 말고, 그 애는 편 들어줄 때 벌써 마음의 여유 공간이 생기면서 자기 능력을 스스로 키워나가, 스스로 발전하는 거예요. 내가 해주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내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을 만한 사람이 없다면 내가 나한테 해주면 돼요. 어떻게 고쳐야 되지? 왜 그 모양인 거지? 그러지 말고 내가 내 편 들어주세요. 잘못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하루 이틀만 지나잖아요. 자동으로 나 돌아봐요. 괜찮아요. 물론 뭐 병적인 피해의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의 여유 공간도 없이, 내 편 아무도 없이 내가 나를 막 다그쳐서 고치려고 하면 잘 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좋은 관계를 통해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오따였습니다.